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노자의 도덕경을 통해서 조금 비교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퀄리티가 나올 때까지 스티브 잡스는 막 쥐어짜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바로 잡스였죠.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애플이 얼마나 위대한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잡스는 자신의 철학에 맞게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로고나 색상 이런 것들의 디자인을 철두철미하게 미니멀리즘으로 관철시켰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대소다소, 즉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고 하는 이 구절에서 기술적인 영감을 얻어서 애플의 모든 제품에 미니멀리즘을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회로 기판에까지도 철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개발자들에게 요구를 했죠. 개발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고 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하면서 회로 기판을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자 잡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목수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장롱 뒤편을 대충 마무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스티브 잡스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스티브 잡스의 완벽주의와 미니멀리즘이 결합해서 탄생시킨 위대한 제품이 바로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애플의 제품이었죠. 잡스의 이런 완벽주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장점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지만 리더십에서는 큰 약점 혹은 단점, 결함으로 작용했습니다. 잡스는 자신의 요구를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엔지니어나 개발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독설과 막말 혹은 폭언을 서슴없이 부보되었습니다. 월트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보면은 잡스의 그러한 난폭한 리더십 때문에 애플의 직원들이 하나씩 둘씩 잡스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독점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컴퓨터를 개발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매킨토시 컴퓨터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팀장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애플 이사회는 잡스의 이러한 독단적인 리더십이 오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해서 마침내 잡스를 애플에서 해임시켜 버립니다. 잡스는 바보 침주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애플의 주식 가운데 딱 한 주, 1%도 아니고 단 한 주만 남기고 다 처분한 이후에 쓸쓸하게 애플을 떠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선민 피리신 후지, 앞서고자 하면 반드시 그 몸을 뒤에 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잡스는 도덕경에서 기술적인 영감을 얻어 실리콘밸리의 정상에 올랐지만은 몸을 뒤로 물릴 줄 모르는 그런 과도한 욕심 때문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쓸쓸하게 쫓겨나고 말았던 것이죠. 도덕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긍자 부장, 공수 신퇴, 스스로 으스대는 사람은 그 공이 오래 가지 않으니 공을 이룬 후에는 반드시 몸을 뒤로 물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잡스는 기업 공개로 수천억 원을 손에 넣은 그런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을 뒤로 물릴 줄 몰라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려 했죠. 만일 잡스에게 그런 시간의 공백이 없었다고 하면은 애플이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스티브 잡스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 창업 과정에서 스티브 워즈니악은 잡스보다
기술적인 공헌도 면에서는 훨씬 더 앞섰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죠. 그렇지만 워즈니악은 자신의 몸을 뒤로 물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리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즈니악은 욕심이 없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애플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워즈니악은 자신의 지분을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잘 나가는 기업이 된 이후에도 스티브 워즈니악은 몸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엔지니어로서 소임을 다하는 그런 겸양의 덕을 발휘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선약수, 수선리 만물이 부쟁. 최고에서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과 같은 성격의 리더였던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나 변방을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러한 때에도 물과 같은 성격의 리더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 끝까지 남아서 애플의 영광을 길이길이 누렸던 것입니다. 변방을 떠돌던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것은 그로부터 11년 후였습니다.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는 첫 일성으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를 CLO라고 불러다오. CLO란 Chief Listening Official, 즉 최고 경청자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스티브 잡스는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적인 리더십 전환을 바탕으로 혁신의 아이콘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병마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스티브 잡스는 2011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공을 이룬 후에는 몸을 뒤로 물리라. 한 도덕경의 가르침을 스티브 잡스가 조금만 더 일찍 깨우쳤더라면 우리 인류에게 더 많은 혁신 제품을 선물하고 늘어날 수 있었는데, 소통에 서툴렀던 천재에게 느끼는 그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